자, SQL 응용 보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래 그 에러 내용에 대해서 읽고 난 후에 발생한 원인과 그 조치 사항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그 시나리오 상황은 그 사용자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에 그 접속을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라 다시 01045로 시작되는 에러 메시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를 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EMP라는 어떤 유저가 EMP0123이라는 비번을 가질 수 있도록 create라는 DDL 구문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실행한 건 맞지만 실제로 접속을 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그 로그온을 하는 과정에서 거부를 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그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 쪽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권한을 먼저 부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습을 해 보신다면 이 create에 해당하는 이 문장을 일단 갈무리 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런 권한을 주고 계정을 생성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시스 계정이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계정처럼 그 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 세션을 통해서 뉴 커넥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접속했던 히스토리에서 시스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시스 계정의 비밀번호가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NS 정보에는 ORCL 11라고 하는 오라클 서버를 최초 설치할 때 우리가 부여했던 SID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는 요 이름 정보가 되겠고요. 관리자 계정 쪽에서는 일반 테이블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connect as 하는 부분에 sysdba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커넥션을 눌러주시게 되면 같은 서버라 하더라도 계정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계정 안에다가 방금 전에 준비한 문장을 작성하셔서 컨트롤 엔터를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유저 크리에이티드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EMP라는 이름으로 계정 이름으로 EMP0123이라는 비번을 사용해서 오라클 서버에 접속을 세션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EMP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EMP 0123을 작성하신 후에 커넥트 에즈 정보는 노말로 하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커넥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아까 문제에서 봤었던 오라-로 시작되는 01045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로그온 디나이드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그 아래쪽에 그 모범 답안 쪽에 그랜트라는 DCL 구문을 통해서
세션을 연결하는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으니까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시스 계정 쪽에서 문장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EMP 계정에 세션 권한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다시 세션 연결을 시도해 보시게 되면 아까 이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의 계정 이름과 패스워드 부분에 비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커넥트 에즈는 반드시 노말로 해주신 다음에 커넥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 접속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HR 계정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것이 시스라는 슈퍼 관리자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지는 탭이 방금 전에 새로 추가했던 EMP 계정에 대한 탭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원격으로 접속할 때 이런 토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명령 프롬프트 화면을 통해서 오라클 서버에 자체 설치가 되어 있는 토드는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EMP에 EMP 0123이라고 작성하신 후에 골뱅이 IP 주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 1521번 그리고 나서 슬래시 하신 다음에 ORCL 11라고 했었던 이런 DBMS 제품을 설치하실 때 주었던 SID 이름을 가지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접속이 되게 되고요. show user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접속한 계정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이 안에 아무 정보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 계정으로 가지고 있을 테이블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아무 정보도 조회가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막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DBMS 제품, 오라클 제품에 대해서 세션을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문장으로도 가능하겠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사원 번호, 사원 이름, 부서 번호, 부서 이름 컬럼을 조회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테이블에 대한 생성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부서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또 employee라는 사원 테이블이 있는데 사원 테이블에서의 프라이머리 키는 사원 번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집합의 프라이머리 키는 DPT 코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DPT 코드에 대해서 사원 테이블에 만들어진 부서 번호에 대한 정보는 DPT 코드가 아니라 DPTNO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작성되어 있는 이런 문장을 통해서는 당연히 조회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서 집합에 있는 DPT 코드와 사원 테이블에 있는 DPT 코드 컬럼명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려면
디파트먼트 쪽에서 DPT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DPT-NO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따로 별도로 작성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조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 유징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on으로 좀 바꿔줘야 되고요. on 가로 안에서 DPT-NO와 DPT 코드를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라는 건 이제 PK의 컬럼 정보와 그 잔여 테이블의 그 외래키로서 지정되어 있는 그 컬럼 정보가 서로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반드시 작성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컬럼이 다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고 이렇게 DPT-NO와 DPT 코드를 비교하는 문장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지에서 실제로 이 테이블의 어떤 DPT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DPT-NO로 바꾸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답안지를 작성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감점을 했지만 맞다라고 채점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그 문제 해결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았고요. 이 조인에 대한 부분은 그 실제 우리가 물류나 회계나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조회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숙달되게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쪽에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객체 중에서 뷰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것인데 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인라인 뷰를 통해서 알려드렸었고 또 저번 주에는 따로 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는데 하나 이상의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유도된 자 그러면 뭐 조인을 한 뭐 그런 상황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중간 내용이나 기본 테이블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 중에서 어떤 일부의 컬럼을 보여주는 그런 그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객체,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뷰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컬럼을 쓰지 않고 다른 알리아스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관련 관계를 맺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그런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금융 쪽이나 보안상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뷰는 테이블이 아니라 셀렉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트로 만드는 건 맞지만 테이블이 아니라 셀렉트문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셀렉트문과 관련된 컬럼 정보나 또는 오브젝트 정보를 찾아서 조회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객체가 뷰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on, delete, set, 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부모 테이블에서 참조하는 어떤 기본 키 값이 삭제될 경우에 하위 테이블에 참조하는 값을 널 값으로 변경하는 옵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 집합과 자식 집합 사이에
1대1, 1대-n 혹은 n-n 이런 관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상이라던가 그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따른 어떤 제약 조건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보를 메모장이나 종이 노트에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또 물리적인 외부의 어떤 그 위험에 대해서 뭐 비에 젖는다던가 아니면 유실된다던가 아니면 뭐 찢겨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것들 외에 내부적인 메커니즘 쪽으로도 좀 더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옵션 값들도 그런 것들의 일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제약 조건 중에서 외래키, 포린키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린키는 프라이머리 키와는 달리 동일한 값이 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인덱스는 제공받지 못하고, 외래키는 부모 테이블의 어떤 PK가 자식 테이블의 릴레이션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컬럼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나 혹은 뭐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추가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포린키 제약 조건은 기본 키를 참조하는 컬럼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제약 조건으로 외래키를 가지는 컬럼의 데이터형은 외래키가 참조하는 기본 키의 컬럼과 데이터형과 일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4번. DCL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DCL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을 관리하는 언어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객체에 접근하는, 여기서 이제 객체라고 하면 뭐 프로시저, 뭐 테이블, 뭐 인덱스 이런 것들이 다 객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만들 수 있는 권한, 뭐 생성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예약어가 그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랜트라던가 권한을 회수하는 뭐 리보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체크와 디폴트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 이제 난널 뭐 이런 것들도 제약 조건이 되겠죠. 또 유니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제약 조건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과는 좀 또 다르게 어떤 어떤 컬럼에 대응될 수 있는 값의 어떤 범위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뭐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안전하게 신뢰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동기화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격도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 해당하는 컬럼의 그런 값들의 유효 범위도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급여인데 마이너스가 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뭐 그런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약을 걸 수 있고요. 또 디폴트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널 값이 저장될 수 있는데, 그 널 값이라는 건 모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건 사실 자원의 낭비이고 해당하는 컬럼의 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정해서 널 값이 아닌 그 입력 값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약 조건 중에 난널도 있겠지만 널인 경우도 허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널값을 관리하는 건 좋지 않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미리 사전에 그 지정해둔 그런 디폴트 값을 넣어줌으로써 직관적으로 훨씬 더 그 해당하는 테이블의 그 컬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예를 하나 적어 보았는데 알터라는 것도 우리가 DDL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테이블을 작성할 때 어떠한 사원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이러한 범위를 갖도록 지정을 해 놓으면 만약에 7900이라는 어떤 사원 번호에 대해서 만약에 셀러리를 950이라는 즉 1000달러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더 작은 값을 업데이트하려고 시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오라 다시로 시작되는 02290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제품을 이용해서 자원을 관리했을 때 노트에다가 자원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내부적으로 안전하게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체크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과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만약에 조건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즉 1050으로 조건을 수렴하는 쪽으로 바꿔서 처리해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개 로우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문장을 실행을 좀 해놓은 상태였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체크 조건을 부여해서 뭔가 어떤 약속된 범위 안에 있는 정보를 입력받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6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CL 중에서 롤백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커밋이 있다면 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롤백이라는 예약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성한 어떤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의 어떤 수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커밋하는 그런 시점들을 관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커밋이 안 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 이전으로 커밋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약어 중에 하나가 이 롤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DPT 부서가 일단은 가장 컬럼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인서트문을 실행시켜서 원래는 40번까지밖에 없었던 테이블에 5번째 로우를 추가를 미리 시켜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커밋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자, 지금 그 새로운 정보로 만약에 51번을 추가하는 건 당연히 무결성 제약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DPTNO가 PK에 해당이 되고 PK는 난너리라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유니크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필터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예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만약에 51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2번으로 하게 된다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한 개 로우가 인서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접속되어 있는 세션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 그 도스 창에서 새롭게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화면에서 나가서 다시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계정은 현재 HR 계정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HR의 타이거, 그 다음에 골뱅이 하신 다음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버의 IP 정보를 작성하시고 네트워크 상태에서 포트 번호를 작성하신 다음에 ORCL11라는 SID 이름을 접속하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Select from DPT 집합을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쪽 테이블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커밋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커밋을 해야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커밋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커밋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롤백 하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커밋을 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일단은 이 상태에서 먼저 롤백을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아래쪽에 2021년 11월 21일 이러이러한 시간으로 롤백이 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한번 다시 해보신다면 아까 봤던 결과는 다른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롤백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라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인서트를 다시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커밋을 눌러서 커밋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롤백을 하시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커밋을 이미 진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롤백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추가했던 52번에 대한 정보가 아직도 이와 같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커밋하기 이전 시점까지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낱너리고 유니크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를 제공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에서 외래키로 사용할 수 있다. 아까 그 사원 테이블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서 집합이 부모 더 큰 집합이고 사원 집합이 작은 집합이라고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테이블에서 DPTNO가 DPT 테이블에서는 프라이머리 키이지만 사원 집합에서는 릴레이션에 따라 그 외래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데이터베이스의 집합 연산자, 그러니까 이제 합집합이라던가 교집합이라던가 차집합에 대한 걸 묻는 문제인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직접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거든요. 이렇게 유니온을 쓰게 되면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양쪽의 그 원소를 그대로 합해 준다면 유니온 5를 사용하는 경우는 중복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전체를 합하기 때문에 조회 결과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중복되는 것 당연한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원소를 합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하고 교집합에 대해서는 결국 양쪽에 다 있는 것을 반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먼저 작성된 집합에서 나중에 작성된 집합의 원소들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두 집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스캔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각각 두 집합을 스캔해서 그 사이에서 만족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실행 계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자, 이 상태에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실행 계획을 보시게 되면 결국 첫 번째 EMP 테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서 테이블에 대해서 EMP 테이블은 dptno가 외래키이고 인덱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스캔을 통해서 해당하는 컬럼을 확인하는 그러한 실행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dpt 쪽에서 dptno 같은 경우에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덱스를 스캔한 것만으로도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EMP라는 작은 집합에서 DPT라는 부모 테이블을 마이너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상위 부서 테이블에서 하위에 있는 사원 집합이 더 적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차집합했을 때는 해당하는 사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40번과 52번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QL 응용 보충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